안녕하세요. 이상 탐지 과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어떻게 탐지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지도 학습 방식으로 이상 탐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비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비지도 학습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미 학습하셨다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레스트와 원클래스 SVM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5, 6, 7번째 챕본 과정은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상 탐지 문제의 정의와 문제 해결 시 겪게 될 어려움, 그리고 해결 방안을 다룹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 기반의 이상 탐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비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합니다. 여기서는 아이솔레이션 터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특히 오토인코더 기반의 비지도 학습 방식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챕터 1은 이상 탐지 개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상 탐지와 분류 모델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룹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상 탐지 과제의 어려운 점을, 마지막 섹션에서는 과제 수행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상 탐지와 분류 모델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상치나 비정상을 의미하는 용어죠. 첫 번째 용어는 노블티입니다. 긍정적인 이상 신호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주가 급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앱노멀은 부정적인 이상 신호를 의미합니다. 불량 제품이나 사기 거래를 탐지할 때 사용되죠. 또 하나 아웃라이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의미하는 통계 용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앱노멀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생한 데이터라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확률 밀도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앱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정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이즈와 앱노멀은 다른 개념입니다. 노이즈는 데이터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작은 흔들림 같은 것입니다. 데이터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변동성을 노이즈라고 하며 특히 이런 노이즈를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통제할 수 없는 변동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노이즈는 앱노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노이즈는 비정상 데이터가 아니라 정상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동일 뿐입니다. 즉, 앱노멀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 데이터이고 노이즈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이상 탐지와 분류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 탐지, 즉 어노말리 디텍션 과제는 기본적으로 지도 학습 문제에 가깝습니다. 모델을 만든 뒤 정상 데이터와 앱노멀, 즉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분류 문제의 형태를 갖습니다. 비정상 데이터는 실제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 탐지 과제는 대부분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모델링합니다. 비정상 클래스의 데이터는 수가 적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띠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고장이 10번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10번의 고장 원인이 모두 다르고 유형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통된 특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상 탐지 과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건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비정상 데이터의 대표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모델링의 초점은 비정상 데이터가 아니라 정상 데이터에 맞춰집니다. 즉, 정상 데이터를 이용해 어디까지가 정상인지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류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경계면을 하나 설정해서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두 클래스를 나누는 분류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분류 모델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클래스 A, B를 구분하는 모델인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클래스 A인가요? B인가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델 이쪽에 있으니까 클래스 A다라고 예측을 하겠죠. 하지만 이상 탐지, 즉 어노말리 디텍션은 관점이 다릅니다. 정상 데이터의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모델이 정상 데이터의 경계를 먼저 학습하고 그 경계 안쪽은 정상, 바깥쪽은 앱노멀로 분류합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가 경계 바깥에 위치하면 앱노멀, 즉 비정상으로 예측됩니다. 앱노멀 데이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 모델링 방식이나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포인트 관점입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튀는 데이터를 찾는 방식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거래나 고객 이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관점입니다. 컨텍스트는 보통 시간의 흐름, 즉 맥락을 말합니다.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서 이 값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합니다. 즉, 특정 컨텍스트라는 로컬 관점에서 벗어난 값을 이상치로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서 기계 고장을 예측하는 문제가 컨텍스트 기반의 이상 탐지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 관점입니다. 개별 데이터만 보면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 데이터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이를 그룹 관점의 앱노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을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 요청이 한 번 들어오는 건 문제 없지만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사이트가 다운됩니다. 이런 경우가 그룹 관점의 앱노멀 데이터입니다. 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데이터 포인트 관점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컨텍스트 관점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그룹 관점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그룹 관점까지 다룰 예정입니다.